자, 보리타작입니다. 정약용의 보리타작부터 보겠습니다. 56, 57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 시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지금은 빨리빨리 문제를 푸니까 다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 이야기와 남의 이야기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것도 했죠. 여기서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도 있고 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에서 뭘 찾고? 상황, 정서, 태도를 찾고, 남의 이야기에서는 대상, 특성, 태도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특성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자, 그러면 이거 읽어봤을 때 나의 상황과 남의 거 한번 볼까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어깨 햇볕바다 반짝이네. 누구의 이야기죠? 이거는 내 이야기 아니고 남의 이야기죠. 그러면 남의 이야기는 농부고, 농부의 특성 처음에 뭐 먹어요? 보리밥 먹고 있어. 또 탄 어깨가 있죠. 이거를 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불분명해. 분명히 만약에 정확하게 뭔가 나왔는데 긍정이면 이것도 뭘로 봐야 돼요? 긍정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응애야 소리내며 발맞추며 두드리니 삽시간 보리 나달 온마당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이 보리티끌 뿐이로다. 극이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있는 거다?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럼 탄 어깨는 노동인데 힘든 노동을 했어? 안 했어? 힘든 노동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흥겨운 노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쌀밥 안 먹고 보리밥 먹어도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얘들은 뭐가 있다? 즐거움과 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마음의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그러면 얘들은 마음이 뭐가 되지 않았다?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은 뭘 상징하는 거고, 정신, 몸은 뭘 상징하는 거고, 물질 이렇게 나눈다라면, 그럼 얘들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물질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하러 뭘 헤맸다? 벼슬길에 헤맨 건 누굽니까? 상황은 나는 벼슬길에 헤매고 있는 거죠. 자, 벼슬을 뭘로 말해도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뭘 추구한다? 물질을 추구했죠. 그런데 누구를 보면서? 이 농부를 보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성의 태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무엇만 추구하면 안 된다? 벼슬만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뭘까요? 몇 번? 3번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면 이건 굉장한 오류예요. 뭐는 빠져야 돼요, 여기에서.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물질과 정신 중에서 뭐가 된다? 정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게 3번 정도가 될 거고요. 57번 위 시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뭐죠? 누구를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농부를 보면서 반성과 깨달음을 한 거죠. 정답 몇 번이죠? 그러면 5번 외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누구죠? 농부의 모습이 보여진 뒤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 세계 반성, 깨달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시조입니다. 58번부터. 그러니까 이 경찰 문제가 조금 치사한 것들이 많아요. 국어 파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형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노라고 암기 수준이죠. 이 정도면 자규입니다. 자규라고 썼는데 알겠죠. 설마 자자라고 보이는 거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정답 1번이에요. 자, 59번 이런 거죠. 잠 중에서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것.
자연하면 대체적으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자연을 바라볼 때 뭐 하고 싶어 하죠? 자연 친화 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라 일체를 또는 자연을 무엇한다? 예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인데 가끔씩은 이 자연을 뭘로만 본다?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청아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깨어 노적 화총에 배 메어두고 및 조치까요? 일반 청임이 한가운데 느끼는 아름다움을 어느 사람이 알고 그럼 자연이 뭡니까? 아름다운 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을 뭐 하는 겁니까? 요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방성 내지 마라. 낙엽은 늘 못 앉겠냐? 낙엽에 그러니까 집방성 내지 마라. 인위적인 거 필요 없다. 뭐 하라? 낙엽 그냥 자연적인 거에 나는 앉겠다. 또 설불을 켜지 마라. 뭐 한다? 밝은 건 달이라도 된다. 나는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 그냥 자연적인 것 하나도 만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야 박주 산채일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그럼 소박한 거 그냥 그런 거 아무거나 줘라. 그러면 뭐합니까?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 뭐한다? 소박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백설이 잦아진 꼴에 구름이 머물렀다. 반가운 매와 괄호치시고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이거죠. 그러면 석양에 갈 곳 몰라 하는 거죠. 나는 방향감을 상실했죠. 왜? 누가 없어요? 매화가 방향감을 상실한 거죠. 이때 매난국죽으로 상징되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지조, 절개, 충을 드러내는 충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매화는 자연이라기보다는 누구다? 충신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런 지조, 절개, 충을 가진 사람들을 빗댄 표현이다. 정답은 뭐다? 3번이 되는 거고요.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값 없는 청산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즉 자연,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이라는 자연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겠다. 난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늙어가겠다. 자연 친화의 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60번. 여러분들 이런 것들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최근의 문제들 보세요. 최근의 문제로 오면 올수록 무엇과 유사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할 때 대학 시험 보겠다고 하면서 유사한 형태들을 띄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시조와 유사한 것, 여기에 밑줄친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최근의 경향을 보면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삼동에 배옷 입고 암이 아래에 눈비 맞아 구름 동그라미 치고요. 볕니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거기 볕이 뭐죠? 볕. 낮에 가장 빛나는 건 해고, 가장 밤에 빛나는 건 달과 별이죠. 그러면 이거 누굴 상징한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임 또는 임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볕이 뭡니까? 볕. 해죠, 해. 그럼 이걸 임금으로 한번 보자고요. 다시. 삼동의 배옷. 배옷은 언제 입습니까, 여러분들? 삼배옷 언제 입어요? 누가 죽었을 때. 그쵸? 배옷 입고 앞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볕잎도 쬐인 적이 없지만은 그분 그 다음에 보세요. 석양에 해가 지니 눈물 겨우죠. 석양에 해가 졌으니까 누가 졌습니까? 해가 졌으니까 배옷 입었죠. 임금이 죽은 겁니다. 임금이 승하, 붕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그것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배옷 입었으니까 임금이 지금 승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 배옷 입고 있는 거죠. 지금 추측할 수 있죠. 누가 죽어야만 입는 거니까 배옷이란 게 가능하죠. 니은 눈비니까 화자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다. 아닙니다. 뭘까요? 앞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볕님도 쬐인 적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눈비는 뜬거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선비입니다. 디귿 서산이니까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 그러니까 서산에 해가 지니 그곳에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서산에서 해가 진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돌아가신 걸 보고 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응거했는데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삼배옷을 입고 어이구 전하 하면서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임금 죽으면 막 옷 입고 막
막 저기 뭐 유배 가서도 뭐 옷 입고 쳐라 막 이러고 막 난리 나잖아요. 눈물도 안 나면서. 그쵸? 리을 뭡니까? 눈물 교환하노라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는 건 맞고요. 61번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 이 시는 이계의 시조죠. 방안을 혔는 촛불 누구와 이별해요? 근데 보세요. 촛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별했습니다. 의인화 이미 돼 있죠. 됐죠? 그럼 누구도 이별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이별했습니다. 겉으로 눈물 지고 뭐가 떨어집니까? 촛농이 떨어지는 거죠. 속이 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과 같아서 우리도 저 촛불과 같아서 누구도 우리도 같다라니까 우리도 누구와 이별했죠.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울고 있어요. 속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시는 단종에 대해서 단종이 어디 가니까 영월로 갔을 때 이계가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랑 이야기고요. 실제로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춤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면 정서가 가장 유사한 거 뭘 찾아야 돼요? 누구와 이별해야 됩니까? 일단 상황이 같아야 되죠. 임과 이별한 상황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일단 그 상황이 두 개면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되니까. 1번 이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자규에 알려면은 다정도병인 향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건 봄날의 애상감입니다. 반드시 적어두세요. 봄날의 애상감입니다.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은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기로 치려고 했는데 백발이 저애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음을 한탄하는 거니까 상황 자체가 안 맞고요. 이화 후 동그라미 치시고요. 계절은 이화니까 계절은 봄. 흩뿌리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니 밑줄. 상황 자체가 같죠. 지금 이별했죠. 추풍낙엽 밑줄.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별한 지가 시간이 꽤 됐다 안 됐다? 됐다. 봄부터 가을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천리의 외로운 끝만 오락가락하노메라. 정답 3번이고요. 4번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사람이 되어나서 옳은 일 못하면 마소 즉 말과 소 같이 뭐가 된다? 곡갈시오 밥 먹기가 다르냐. 그러니까 뭐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같다? 동물과 같다 이거죠. 이건 뭐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별과 관계가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가장 매력적인 오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는 봄날의 애상감입니다. 이별이라기보다는 애상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시입니다. 62번 다음 시조에 나타난 특징. 여기를 저기 삼고 저기를 여기 삼고 여기저기를 멀기도 삼길시고 이 몸이 여러분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설정한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 배운 작품 중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던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우리 오늘 했잖아. 그래 그거 누가 보면 한 10년 전에 배운 줄 아는데 우리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배웠잖아. 샤샤키 쉐보리의 별에 나눈 샤샤키 쉐보리의 별에 나눈 구운 밤 닭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것이야 유독하신 님을 이별하겠습니다 했던 거. 정석가 이렇게도 엮일 수 있으니까 요즘엔 계속 이런 추세니까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황진이와 홍랑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죠? 신분이 기생이죠. 기생의 시는 대부분 뭡니까? 사랑 이야기입니다. 기생이 충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칼을 빼들고 전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녀의 몸으로서 이러진 않았을 거. 잔다르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황진이는 굉장히 뻔뻔하게 자기가 잘난 척 많이 하죠. 나 황진인데 오빠 나 왔는데 어디 집에 가려고? 놀다가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배웠습니다 앞에서. 자 보시면 어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겠느냐. 있으라면 가겠냐마는 제 구태여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의적 표현입니다. 하나는 내가 구태여 또 하나는 님이 구태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근데 문맥 전체로 보면은 내가 보내고 내가 그리워한다는 게 좀 맞긴 한데 해석은 님이 보내고 내가 그리워한다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홍랑입니다. 맷버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지 꺾어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임이 나거든 날인가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 맷버들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나와 님을 뭐하는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별은 했지만 이거를 가져다가 님 앞에 심어두세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나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연결의 매개체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의 어저 내일이야에서 화자의 회한의 심경이 담겨져 있다. 맞아요? 회한의 심경. 내일이야. 내가 그리워할 줄 몰랐다니까. 내일이 뭡니까? 내가 님을 보낸 일이죠. 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우, 내가 보내놓고 내가 계속 그리워하네. 이거니까. 가슴에 쌓인 것이니까 한입니다. 회한은 품을 냈자니까 가슴에 품은 한. 맞습니다. 나의 가래 꺾어에서 님을 향한 화자의 정성 맞죠? 가래 꺾어서 보내겠다는 얘기죠. 정성 맞습니다. 3번 가와 나 모두 화자는 이별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고요. 4번 가와 나 모두 화자 자신을 사물에 빗댄다? 아닙니다. 나는 사물에 빗댄 거 맞죠? 화자의 모습 이꼴 뭡니까? 맷버들이죠. 나라고 여겨달라고 한 건 맷버들이니까. 그런데 가에서는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잖아. 대놓고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이 되는 거고요. 64번 밑줄 친 기억은 뭡니까?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정서와 유사한 것 뭐가 되는 거죠? 정서가 뭡니까? 그리움,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게 나타나는 걸 찾으란 얘기입니다. 1번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다 묻혀버렸죠.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을 리가 누가 있겠느냐. 밤중에 밑줄치가 일편명월이 귀버싱아. 일편명월은 뭘 상징하는 거죠? 자연. 자연만이 내 친구가 하노라 했으니까 무슨 친아의 시다? 자연 친아의 시가 돼버려야 됩니다. 답과 상관이 없죠. 2번 이화후 동그라미 흙보리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아하, 이때 정서는 이미 알고 있죠. 뭡니까? 누구랑 같다? 황진이 씨와 같은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노래에 삼긴 씨를 사람 시름도 많다. 일러 다 못 일러 불러서 풀려고 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겠다. 그러면 시름이 많은 사람이 뭐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시름을 풀 수 있으면 뭐 하겠다? 나도 노래를 불어서 시름을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노래로 시름을 풀겠다라니까 정서가 맞지 않습니다. 4번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쬐는 대로 쬐다. 정풍에 옷깃 열고 긴 바람 흘리 불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아는 듯 머무는 곳. 동사일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65번부터 갑니다. 두텁이 팔이 물고 똥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선을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뚝 뛰어 내닫다가 똥 아래 자빠졌구나. 아이고 날쌔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들 뻔했구나. 과장법이 있는 거죠. 뭐 피하다가? 백성골 때문에 놀라서 똥 피하다가 피멍 들었는데 아우씨 나 날쌔니까 다행이지. 야 피멍들 뻔했네. 난리 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터비는 뭘 상징하는 거죠? 파리를 물고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착취하는 사람. 그럼 백성골은 더 높은 착취자가 되겠죠. 그럼 파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일반 민중이 되는 겁니다. 항상 착취당하는 건 민중이 되니까요. 자, 나시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며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냈구나. 저 물이 거슬이 흐르고저 나도 울며 간다. 다시 이쪽은 나시라고 냈는데 다시라고 한번 바꾸고요. 다시는 살짝 별표 칩시다. 500년 동그라미. 저 이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50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역사에서 500년을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고려와 조선밖에 없는 거죠. 근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니까 망한 나라잖아요. 이거는. 그럼 망한 나라를 얘기할 수 있으면 어느 시대에 지어야 돼요? 조선에 지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전이지. 현대시를 지었으면 조선이 될 수 있지만 개화기가 돼야 되잖아요. 조선이 망하려면. 그러면 500년이 나온 건 조선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 고려의 망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없다 대조입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나라만 망한 거예요.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론가 하느라 그러면 고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느낄 수 있는 건 인생무상을 느낄 수가 있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나시 처음에 가시죠. 두터비 팔이 물고 이거는 시조가 어때요? 지금 길어졌죠. 분명히 이런 시조를 무슨 시조라 그럽니까? 사설시조라 그러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설시조는 조선시대 중에서도 초기, 중기, 후기 중에 언제 나온 거죠? 후기에 나왔으니까 맨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분명히.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뭘까요? 다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왜? 고려가 멸망했으니까 조선 아주 극단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을 갖고 있는 나시, 마지막으로 형식이 파괴되는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인 가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다나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66번 가에서 밑줄친 두터비 팔이 백송골이 의미하는 거 잘 보세요. 백송골을 보면서 누가 깜짝 놀랐죠? 두터비가 깜짝 놀란 거죠. 두터비는 누구를 물었죠? 파리를 물었죠. 항상 가장 약한 대상은 민중입니다. 그럼 민중을 괴롭히는 대상이고 그것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얘는 지방 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관리 또는 하층 관리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지방으로 보면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중앙 관리가 되는 거죠. 하층 관리면 고위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1번 아닙니다. 두터비 팔이 백송골 순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두터비니까 누구부터 나오고요? 주방관리, 팔이니까 농민, 그 다음에 중앙관리. 정답 몇 번?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몇 번을 찍으면 안 돼요? 1번을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기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67번 다음 시조에 드러난 주제적 정서 밑줄 치시고요. 가장 적절한 것 어디를 보시냐면 마지막 연만 볼까요?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은 님군 향한 뜻도 하늘이 섬겼으니 진실로 뭘 잊으면 님군이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 가누라. 그러면 부모님보다 우선된 게 님군이죠. 누굽니까? 임금. 뭘 강조한 거죠? 충과 관련 있는 거 찾으래요. 몇 번? 연군지정 5번입니다. 68번이 훈민가입니다. 원래 이 훈민가라는 작품들은 뭐가 강한 거죠? 말 그대로 훈이 뭐죠? 가르칠 훈자가 되는 거죠. 미는요? 백성, 가는 노래. 그럼 백성을 가리키는 노래이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강합니까? 목적성이 강합니다. 그럼 목적성이 강하면 무엇이 없어지죠? 문학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잔소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성이 강한 장르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 초기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장르입니다. 뭐가 있죠? 악장가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뭐 신도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악장가사 중에는 작품 하나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목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뭘?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거니까 용비어천가.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문학성이 뛰어나죠. 여기도 보면 뭡니까?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1장, 2장을 빼면은 앞에 두 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중국 왕조에 대한 이야기죠. 뒤에 두 개는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 왕조도 이렇게 했는데 태조도 이렇잖아. 야, 그러니까 조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하면서 몇 장부터? 3장부터 120 몇 장까지 4장까지 낀 거를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성계 대박 아니니? 임금으로 모셔. 이성계 따봉이야. 이걸 계속 강조한 거죠. 근데 나중에 한번 한국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어디 책에서 봤는데 이성계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썰이 있어가지고 썰 중에 어느 책에서 봐서 뭐 정설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 왜?
갑자기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성계가 누구에 의해서 중앙으로 들어와요? 최군? 나중에 위화도 회군이 걸리잖아. 누구 때문에 들어와? 위화도 회군 누가 생각나? 그 이성계랑 최영? 나 오늘 한국 선생님들 전화할 거야. 자갈밭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위화도 회군은 누구? 알긴 알아요? 이성계가 사실은 변방에만 떠돌아 다녔죠. 변방에 떠돌아 중앙으로 못 들어오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시성이 우리나라 이시도 있지만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시도 봐요. 중국도 이시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시예요. 그래서 이게 족보가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고려시대부터 얘는 뭐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그 동네가 어떻게 국경지대다 보니까 불분명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성계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뭐가 된 거죠? 족보에 없는 집구석이다. 그래서 계속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히 얘기해보면 신인 사대부들이 자기 세력이 약한데 누가 필요했어요? 사실상 힘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 민중에게 한류스타가 필요했잖아. 근데 그 당시 한류스타는 뭐야? 문신들은 개판됐잖아요. 사실은 권문세족이 잡고 있었으니까. 그럼 무인 중에는 뛰어난 건 누구밖에 없어? 이성계. 그 다음에 뭐에 물들지 않았어요? 중앙 관리들에 의해서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도전이가 계속 찾아가면서 형 한번 가자 막 이랬잖아. 형 막 이랬잖아. 그 결국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그 아버지를 보면 중국 사람이 아니냐 이런 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돼요? 그걸 중국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면 중국의 어떤 나라가 되니까? 복속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따졌다라면 어느 정도 그런 정도로 아이돌급 인기가 있었더라면 최소한 중앙정계에는 오지 않았을까, 무인으로서. 근데 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쵸? 뭐 아니 하나의 썰을 나는 그런 쪽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방원이가 또 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방원. 물론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을 많이 죽이고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요 사람이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킹세종 오빠가 전념한 거죠. 공부에만. 안 했으면 우리나라 한글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다 이제 결과론적인 거지만. 근데 그럼 뭐예요? 뭐 세종의 아들은 난리가 났는데 일찍 가시지. 그러니까 이제 또 삼촌이 왕하잖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갑시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68번 훈민갑니다. 정답 1번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9번부터 72번까지 가겠습니다. 이계입니다. 이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계의 시조는 뭡니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충이죠. 겉으로 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별시지만 단종에 대한 충을 강조한 노래였고요. 아까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송순입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동그라미 치시고요. 초려삼간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초가삼간이죠. 초가삼간이 나오니까 화려한 집입니까? 소박한 집입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뭐 하나 얻었대요? 초가삼간 하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질 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에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민속촌에 가서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을 본 적 있죠, 분명히. 방이 어때요? 정말 조그맣습니다. 어느 정도죠? 심하게 얘기하면 고시원 2개 붙인 정도죠, 방 하나가. 본 적 없어요? 조그마한 요런 책상 다리 하나 있는 거하고 궤 하나 하면 끝이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3칸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초가삼간을 지어서 그 한 칸에는 누가 있고요? 3칸에 누가 한 칸? 내가 한 칸이 있고 또 누가 한 칸이 있고 여기에 다리 한 칸이 있고 또 누가 한 칸이 있죠 지금?
청풍이 한 칸. 그래서 이제 들어올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는 둘러두고 보겠다. 강산은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강산은 둘러보고 오겠다. 그러면 나 빼고는 전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자연이죠. 자연 친화이십니다. 얘기했죠. 자연에서는 물질은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집도 조그만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황진입니다. 무슨 시입니까? 사랑시죠. 그러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딱 쪼개서 춘풍이 입을 날이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시면 그 가슴 맞힌 사람이 오는 날이면 뭐 하겠다? 굽이굽이 펴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추상적인 것을 무엇시켰죠? 구체화시켰던 거죠. 동짓달 긴 밤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건데 그거를 돌돌돌 말하다가 돌돌돌 펴겠다라는 것. 구체화시켰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맹사성 강호 동그라미 치시고요. 강호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연을 상징하니까 자연 친화이십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탁료개변에, 즉 탁주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금린어가 안주로다. 여러분들, 금린어는 화려한 곡일까요? 아니면은 조그만이 있는 걸까요? 조그만 있어야 됩니다. 왜? 자연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이니까.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것도 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임금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시를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런 걸 강호가도의 시라 한다. 강호가도. 자, 69번.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무생물을 생물로 치환하여 표현하고 있다. 맞나요? 촛불이 울고 있는 것. 나시 성경 후정의 방식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시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다. 동짓달이라는 것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펴겠다고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라 화자가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 즐긴 거 맞죠? 분명히 그것이 궁극적으로 임금의 은혜라고 여기는 거 있죠? 분명히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것도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했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거는 유교적 가치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시조를 무슨 시조라 그런다? 자연 친화도 있지만 임금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걸 강호가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70번. 기억 리을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이질적인 겁니다. 다른 것. 기억은 뭡니까? 촛불. 누구의 모습? 화자와 동일한 모습이죠. 상황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 니은은요? 긍정. 디귿은요? 어른님이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상이죠. 달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죠. 마지막 리을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죠. 그럼 나머지는 화자가 뭐 하는 대상이고 긍정으로 보는 대상이고 기억만은 뭐가 된다? 부정적인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1번. 가라에서 안분지족과 무라일체에서 안분지족은 내가 만족하는 삶이고 무라일체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뭐는 들어가고요? 라는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죠? 나시. 안분지족. 나와 라가 나오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임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자연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정답은 나왔죠? 몇 번? 다가 되는 겁니다. 73번. 자, 이 시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뭔 것 같아요?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는. 그냥 살짝 봤을 때는 뭐도 같아요? 자연 친화의 시 같죠?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황의 도산 12곡입니다. 도산 12곡은 전 6곡과 후 6곡이 있습니다. 전 6곡은 자연과 관련된 시고요. 후 6곡은 학문정진에 대한 시입니다. 이건 후 6곡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청사는 분명히 자연은 맞아요. 뒤에 해석해보면 뭐가 됐습니까?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오랜 세월 푸르르니까 청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뭐는? 유수도 자연이죠. 흐르는 물은 뭐한다?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속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죠. 계속 흐르는 거니까. 얘도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이 속성을 통해서 우리도 뭐 하겠다? 그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도 뭐 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망고상청하리라. 그건 뭐 하겠다? 학문정진하겠다. 그러면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공부를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게을리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문정진의 시입니다. 자연 아닙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몇 번일까요? 요 위에다가 73번에다가 그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5, 6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1번은 자연친화입니다. 2번은요 자연친화입니다. 3번은요 자연친화입니다. 4번은 관계없고요. 5번도 자연친화입니다. 이거는 뭘로 봐버리고 있는 겁니까? 자연친화로 보고 있는 거죠. 이황희 시에는 저게 자연친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는 자연친화, 하나는 아닌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잘못 나왔다는 거죠, 사실상. 왜냐면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제 자체가 뭘로 나온다? 학문정진으로 나오고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학문정진으로 나오고 자연친화와 구별되는 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낸 사람은 이거를 해석을 이따구로 한 거예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뭐 자연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게 봐가지고 세계를 자연친화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공무원에서 이렇게 실수가 나와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로.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뉴스 나왔죠, 작년에. 따져서 나왔다기보다는 너무 찌엽적이다 하고 한번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연도가 2, 3년 차는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따지면 아까 문제들 봤죠, 예전 문제들. 순서 찾는 거. 이거 어떻게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뭐 관놈 말고 외우란 얘기야? 이거잖아요. 우리도 따지고 되게 많아, 사실은. 근데 요즘에야 좀 따지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정도지. 이 문제는 진짜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제 아세요, 제대로? 아니 왜 혼자 주제를 바꿔요, 이렇게. 74번. 다음 시조입니다.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길 위에 두 돌 붙여 벗고 굶고 마주서서 비바람 눈소리를 맞도록 맞을지언정 인간의 이별을 모르니 그를 부러워하노라 이거죠. 그러면 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좀 우울하게 보여도 나보다는 행복하다 이거죠, 지금. 1번. 돌부처에 대한 신앙을 풍조한다. 정답 1번이죠. 신앙 풍조면 우리는 후딱 뽑고 살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정답이죠. 작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줄에 있다. 시조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종장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정의 존재에 빗대어 맞죠? 생명이 없죠, 분명. 돌부처. 작가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가 부럽더라, 이렇게. 한 줄은 모두 4개의 호흡 단위로 끊어 있는다. 사음보, 시조는 사음보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75번. 읽어가면서 바로 해결합시다. 기역, 미음이 의미하는 바로 옳은 것은 나무도 돌도 없는, 바위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시른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노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차고 안개 뒤섞여 자잔해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방이 거뭇 어둑 저물어서 천지간에 까치 노을 떴는데 붉은 노을이 떴는데 사나운 파도가 떴는데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같이 엊그제 임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다가 비교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시는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까투리가 있죠. 도사공이 있죠. 이 둘은 지금 뭐다? 생명에 뭘 느끼는 사람입니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자인 나는 지금 무엇이 되는 거죠? 인과 이별에서 슬픔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더 힘들다? 이게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교해서 자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표현법은 뭡니까? 과장법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기 걸렸는데 뭐한 사람한테 이제 암 걸려서 3개월 남은 사람한테 가서 나 죽을 것 같아. 너 존나 야 너 별로지. 나 힘들어 뒤질 것 같아. 화장이죠. 이건 묻어버려야 되는 거죠.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얘가 나 더 힘들어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님과 이별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슬프다라는 겁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어부는 어디에 사는 사람? 자연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어디에 있다? 자연에 있다. 뭘 즐겨야 된다? 풍류와 흥을 즐겨야 된다. 물질 추구다, 정신 추구다, 정신 추구다. 그런데 어부 사시니까 사계절에 따라서 시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 위 작품과 관련이 없는 것, 안빈낙도 당연히 어디서 추구하는 겁니까? 자연 속에서 추구할 수가 있겠죠. 안문지적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강호한정 자연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연군지정은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자가 많아 음악성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시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는 겁니까? 리듬, 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고유의 가사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고유의 가사예요? 고유 가사 없습니다. 다 한자를 받아들였고요. 노젓는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했다. 뭐가 있습니까?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입니다. 지국총은 뭐냐면 순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노조할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배 노 저어 봤어요? 누가 보면 멈춤인 줄 알겠어. 저는 군대에서도 저어봤는데 군대에서는 보트 타면서 저어보니까 그 노 소리 안 들리고 나무 배 노 저어봤어요? 유원제 가면 노 젓는 거 있잖아요. 왜? 저어봤어요? 헤어지고 싶은 남자친구랑 또는 여자친구랑 타서 가면은 헤어질 수 있어요. 바다 가운데 가고 난 다음에 오빠 저, 네가 저. 그러면 됩니다. 그럼 여자가 젖고 오잖아요. 근육맨이 돼요. 헤어지죠. 잘못 좀 막 한 곳을 막 맴돕니다. 노조할 때 어떤 소리 납니까? 여러분들 나무 이러면 끽끽 소리 나죠. 끽끽. 근데 옛날 사람들 끽끽을 찌끄덩 찌끄덩이란 소리로 들었대요. 근데 찌끄덩 찌끄덩이란 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찌끄덩 찌끄덩과 가장 유사한 음을 따온 게 지국총 지국총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면 어떤 소리 나요? 이 소리 나야 안 나요? 으쌰 이런 소리 나죠. 그게 뭐죠? 으쌰와 가장 유사한 소리가 어사와 으쌰 이런 소리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의성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엇도 있습니까? 의성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외롭고 쓸쓸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외롭고 쓸쓸할 수가 없으니까요. 79번. 그러면 기억 A, D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 뻐꾸기 어디에 있는 거죠? 뻐꾸기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 물고기 뛰어노는 것도 자연이었죠. 백구는 뭡니까? 흰갈매기니까 자연이죠. 그런데 마지막 인간은 속세죠. 그러니까 자연과 속세를 나눌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79번 박일로죠. 박일로 뭐 생각해야 되는데 뭐 생각해야 돼요? 누앙사. 자, 이 박일로는 이덕형 집에 가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덕형이 누굽니까? 오성과 한음이란 거 어릴 때 동화 본 적 없어요? 오성과 한음, 그것도 이덕형이잖아요. 근데 원래 육족의 회귀울 고사가 생각나는 겁니다. 육족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6살 때. 6살 난 놈이에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뭐 해요? 귤을 주면서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꼬마, 이건 먹으면 늙은이고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족이 보다가 안 먹어. 안 먹고 딱 이게 옷에 숨겨. 그 나 집에 갈게 친구야 안녕 하고 하는데 딱 문지방이 넘어서 딱 넘어졌는데 귤이 또르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뭐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귤이야. 엄마 갖다 줄 거야. 했대요. 육족이 6살 때. 그거를 보고 보세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인다. 쟁반에 감히 홍시가 고와 보인대요. 유자가 아니라도 유자가 뭐죠? 육적이 말한 귤이 아니어도 품어감직하다마는 나도 이 홍시를 품어가고 싶다. 누구 주려고요? 어머니 드리려고. 그런데 품어가 반길 리가 없으니까 그게 슬프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딱 홍시를 보면서 옛날에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홍시인데 육적은 그래서 엄마한테 귤이라도 갖다 줬는데 우리 엄마는 좋아했던 그 홍시를 못 먹네. 내가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조홍감이 창작계기가 된 거 맞죠? 보면 감 보면서 얘기한 거고요. 독자에게 생전에 효도를 다하자는 교훈. 그래서 이때 나오는 한자 성어가 뭡니까? 부모님 살아있을 때 효도해라. 지나가 놓으면 애달타 어이하겠냐? 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탄시리 중에 무슨 탄? 풍수지탄. 됐죠? 유자와 관련된 고사를
고사는 주제의 효과를 부각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맥수지탄은 뭡니까? 나라가 망한 자리에 뭐만 보리만 자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맥수지탄입니다. 나라가 망함을 슬퍼하는 거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서 효를 할 수 없다는 걸 슬퍼하는 건 뭡니까? 풍수지탄입니다. 됐죠? 자, 80번 다음 밑줄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 돕는 삶의 궁극적 의의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공의 복리, 공동의 선을 의식하고 이에 구현을 지향하는 태도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나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돕고 살자는 얘기죠. 1번 오늘도 다 세웠다. 호비 메고 하자. 이 부분이죠. 내 눈을 다 매면 너의 눈도 메어주마 이거죠. 이게 개인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시는 우리 많이 봤죠. 뭐가 되는 겁니까? 2번 시 어떤 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라고 했던 시입니다. 봄날의 애상감.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이거 잘 알아두라고 했던 시입니다. 봄날의 애상감. 3번은요. 누구의 부재? 우의 부재, 동생의 부재에 대한 시고요. 4번은 뭡니까? 그냥 뭘 즐기기 위해서? 풍류를 즐기기 위한 시입니다. 8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82번은 좀 합시다. 다음 중에서 시적 화제의 정서가 보기의 시와 가장 유사한 것.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 즉 깊은 산에 어느 님이 오겠냐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귀가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산에 화자가 있는 거죠. 임과 이별상에서. 그럼 여기 뭐가? 부는 바람과 무엇을 보면서? 지는 잎을 보면서 이거를 누구라고 생각한다? 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님이 뭐 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서, 일단은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별 상황부터 찾아야 되겠죠. 1번 풍운이 섞어친 날에 갓 피운 어떤 단어가 보여? 국화 동그라미. 안 봐도 되는 거죠. 국화니까 뭐죠? 지조력의 충일 가능성이 높겠죠. 버리시고요. 2번은 말 없는 청산이요 값없는 뭐다?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음 명월이로다. 이 중에 일 없는 내 몸이 분별 없이 늙겠다. 어디에서? 자연 친화가 되니까 안 될 거고요. 3번 청초 우고준 꼴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은 어디 홍안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여자.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잔잡고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황진이를 보고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별은 맞을 수 있지만 인생 무상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맷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이별했죠. 자신은 창밖에 두고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임 나거든 날인가 여겨주셔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늙고 병든 정은 국화에 붙여두고 살같이. 이건 뭡니까? 귀 밑에 흔나는 백발. 이거는 보이죠? 늙음 한탄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시조가 예찬하고 있는 건 뭐죠? 빙자옥절에 눈 속에 너가 피었구나. 봄에 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닌 건 뭘까요? 국화, 대나무, 소나무 절대 아니겠죠. 왜? 소나무와 국화는 뭐가?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것이고 국화는 언제 피어야 돼요? 가을.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피는 건 뭐밖에 없죠? 매화입니다. 했다가는 난리 나요. 학의 향기는 뭡니까? 없습니다. 매화 향기가 나는 거지. 8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85번이 이황의 도산 12곡 중에서도 전 6곡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산 12곡은 전 6곡, 후 6곡이 있습니다. 전 6곡은 무슨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 친화의 시를 얘기하고 후 6곡은 학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천석고왕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자연을 사랑해서 생긴 병입니다. 전육곡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될까요? 학문정진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86번은 정답 3번이 되고요. 87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발가벗은 아이들이 보세요. 아이가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거미줄 태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면서 뭐 들고? 거미줄 태니까. 거미줄 태가 뭔지 알죠? 잠자리나 이런 나비 같은 거 잡는 거. 태를 들고 개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가숭아, 발가숭이 동그라미 치고요. 발가숭이가 누구죠? 고추잠자리.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살고 이리 오면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거미줄로 뭘 잡을까요? 아이들은 고추잠자리 잡을 거죠. 그럼 저리 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고 요리 오면 죽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누구를, 발가숭이를 뭐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왜 아이라고 하지 않고 발가벗은 아이라고 했을까요? 얘와 얘가 어떻습니까? 유사음이죠. 동일한 대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런 거죠. 그러면 발가벗은 아이들은 누구를 속이고요? 발가숭이를 속이고, 세상은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아이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가벗은 발가숭이들은 다 속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뭐한다? 속고 속이는 세태를 무엇한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서민적 소재 있습니까? 거미줄. 강렬한 애정과 유격적인 표현이 있죠, 분명히. 맞아요. 벌가벗은 아닙니다. 훌러덩 벗었잖아요. 비판과 풍자의 내용 있죠, 분명히. 속고 속이는 거. 서정적인 거 아닙니다. 영탄적 속성 없고요. 서경적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4번이고 자기 폭로적인 묘사와 압류 표현, 비유적 표현 사용한 건 맞고요. 88번. 다음 시조에서 주제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한자는 흥망이 유수하니까 뭐가 된 겁니까? 500년도 나왔죠. 나라가 망한 거죠. 맥수지탄 바로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가 표현하는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매화가 정답이 되는 거죠. 9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국문학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기출 변형 넘어가고 비문학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